지금 당장 여러분의 거실과 아이 방을 한번 둘러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단돈 999원에 득템했다며 좋아했던 그 귀여운 인형과 반짝이는 액세서리가 사실은 우리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고 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 덩어리라면 여러분은 과연 그 물건을 여전히 가성비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만 개의 발암 물질 폭탄이 해외 직구라는 이름으로 우리 현관문 앞까지 실시간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우리가 이걸 단순한 쇼핑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잔혹합니다. 이건 단순한 유통시장의 변화가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처치곤란인 악성 재고와 치명적인 독성 폐기물을 한국의 안방으로 합법적으로 투기하는 거대한 경제적 침공에 가깝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가족의 건강과 소중한 개인정보를 단돈 몇백 원에 팔아넘기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왜 중국 자본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물건을 뿌리는 걸까요? 그들이 노리는 건 여러분의 지갑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무언가입니다. 오늘 등잔 밑의 경제학에서는 그동안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초저가 앱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과 우리가 당장 실행해야 할 생존 전략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쇼핑 팁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아니에요. 내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분석을 단 한 문장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넘기는 그 1초 사이에도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누군가에게 팔려나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미 시작된 이 거대한 공습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호기심이었을 거예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드론을 사고 노트북을 살 수 있다는데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그들의 거대한 데이터 실험실 속 모르모트가 된 겁니다. 999원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미끼일 뿐이에요. 실제로 물건을 받아본 사람들의 분노 섞인 증언들을 보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벗겨낸 전자 폐기물들이 집 안을 차지하고 정작 전원을 켜면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않는 쓰레기들을 보며 우리는 그저 운이 없었다고 자위하죠. 하지만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물건을 줄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이 진짜 원했던 건 여러분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여러분의 지인들까지 굴레로 엮어버리는 거대한 네트워크 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초대하고 룰렛을 돌리며 공짜 선물을 기대할 때 중국의 서버에는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도가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단돈 몇백 원에 우리 국민의 가장 내밀한 정보들이 통째로 넘어가고 있는 이 소름 돋는 현실을 우리는 언제까지 가성비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외면해야 할까요? 단순히 품질이 떨어지는 물건을 사서 기분 좀 잡치고 마는 정도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일 겁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국가기관이 알리와 테무에서 파는 어린이 용품들을 무작위로 수거해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아이들이 매일 신고 다니는 신발 장식품에서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불임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무려 348배나 검출됐습니다. 아이들이 귀엽다며 안고 자는 인형, 예쁘다고 사준 머리띠에서도 뇌 발달을 망가뜨리는 납성분이 가득했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낀 단돈 몇천 원이 사실은 우리 아이의 미래와 평생의 건강을 갉아먹는 독약으로 돌아온 겁니다. 성인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1,000원, 2,000원짜리 초저가 귀걸이와 목걸이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3,000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예쁘다고 몸에 걸쳤던 그 액세서리가 피부를 통해 매일 조금씩 독을 주입하고 있었던 셈이죠. 이건 어쩌다 발생한 실수가 아닙니다. 원가를 극단적으로 줄이기 위해 안전검사 따위는 아예 무시하고 사람이 써서는 안 될 산업용 폐기물 수준의 원자재를 그대로 쏟아부어 만든 결과물이에요. 한국 기업이 이런 걸 팔았다면 대표가 구속되고 회사가 공중분해됐을 수준의 중범죄지만 해외 직구라는 법적 사각지대 뒤에 숨은 이들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방을 치명적인 화학물질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런 독성 물질 덩어리들이 어떻게 아무런 필터링도 없이 우리 집 현관 앞까지 직행할 수 있었느냐는 점이죠. 우리가 믿고 있던 안전망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상하이에서 서울까지 오는 배송비를 포함하고도 물건값을 1,000원에 맞출 수 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그들이 장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중국 경제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이 만들어낸 기괴한 결과물입니다. 현재 중국은 수십 년간 이어온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중산층의 지갑이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물건을 만들어도 자국 내에서 팔리지 않으니 창고에는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죠. 보통의 기업이라면 생산을 줄여야겠지만 중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공장 가동을 멈추는 순간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이는 곧 체제 위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자를 보더라도 은행 돈을 빌려 공장을 억지로 돌리는 이른바 좀비 공장들이 즐비합니다.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갈 곳 없는 물건들이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을 도배하는 그 초저가 상품들의 실체예요. 경제학에서는 이를 디플레이션 수출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나라 안의 경제 고통과 가격 하락 압력을 이웃 나라인 한국으로 떠넘기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싸다고 좋아하며 샀던 그 물건들은 사실 중국이 폐기 처분해야 할 악성 재고를 우리에게 떠넘긴 것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배송거리도 가깝고 구매력도 높은 최적의 쓰레기 하치장이 되어버린 셈이죠. 더 기가 막힌 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와 통관 비용의 상당 부분을 우리 세금과 우편 체계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판매자는 국제 협약의 허점을 이용해 헐값의 소포를 보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배송 비용의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우정사업본부, 즉 국민의 혈세로 메워지는 구조거든요. 결국 우리는 내 돈을 주고 중국의 경제 위기를 대신 설거지해주면서 동시에 우리 세금으로 그들의 침공을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일자리 감소와 국내 경기 침체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 모두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왜 우리 주변의 성실한 소상공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동네 가게 사장님들이나 국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들이 욕심이 많아서 물건을 비싸게 파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물건 하나를 정식으로 수입해서 팔려면요, 국가가 정한 까다로운 안전 기준인 KC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제품 종류 하나당 수백만 원의 검사비를 내야 하고 조금이라도 유해 물질이 나오면 전량 회수해서 폐기해야 하죠. 여기에 관세와 부가세 7%까지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 경제를 돌리는 최소한의 책임이자 비용인 거예요. 그런데 알리나 테무 같은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물건들은 어떤가요? 개인 직구라는 명목 하나로 이 모든 안전검사와 세금을 아주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똑같은 중국 공장에서 만든 보조 배터리라도 한국 사업자가 가져와서 팔면 인증 없는 불법 제품이 되어 처벌받고 중국 앱에서 직접 사면 저렴하고 똑똑한 쇼핑이 되는 이 기괴한 상황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유통 생태계를 뿌리째 파괴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실체예요. 결국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는 우리 기업들만 바보가 되고 그 빈자리를 안전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독성 물건들이 채우고 있는 겁니다.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여러분의 이웃이었던 상인들이 일자리를 잃는 건 단순히 시장 논리가 아니에요. 국가가 마련한 최소한의 안전망 자체가 해외 거대 자본의 우회 공격에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는 국가적 비상사태인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몇천 원에 눈이 멀어 이 현상을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대한민국에는 믿고 살 수 있는 우리 제품도 건실한 유통기업도 남지 않게 될 겁니다.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중국 플랫폼이 그때 가서도 지금처럼 1,000원이라는 가격을 유지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경쟁자가 모두 사라진 뒤에 그들이 휘두를 독점의 칼날은 지금 우리가 아낀 돈의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대가로 우리 모두의 목을 겨누게 될 게 뻔하거든요. 상황이 이쯤 되니 우리 소비자들도 조금씩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싸다고 해도 내 아이가 신는 신발에서 발암물질이 나오고 내 개인정보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성비라는 달콤한 유혹을 이기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2025년에 들어서면서 이런 초저가 플랫폼들의 이용자 수가 눈에 띄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명한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잡히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장을 던진 셈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용자가 빠져나가자 이제는 더 교묘하고 파격적인 방식으로 우리 일상에 침투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단순히 앱을 지운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날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거대한 자본을 앞세워 우리 삶의 더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 준비를 마쳤거든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수조 원을 투자해 거대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선언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배송을 빨리 해주겠다는 서비스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는 해외 직구라는 꼬리표를 떼고 한국 기업처럼 옷을 갈아입은 뒤 우리 안방 시장을 아예 통째로 장악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어요. 이들이 한국 땅에 물류센터를 세우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문제 삼았던 안전검사나 규제들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의 시선이 이제는 스마트폰 화면을 넘어 우리 동네 대형마트와 골목 상권까지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국내 유명 제조사들과 손을 잡고 수수료 0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한국 판매자들을 무서운 속도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우리 판매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내 플랫폼들을 고사시켜 경쟁자 없는 독점 시장을 만들려는 치밀한 전략이죠.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이 얼마나 잔혹하게 변하는지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례를 통해 봐왔잖아요. 처음엔 간과 쓸개 다 빼줄 것처럼 굴다가도 시장을 장악하는 순간 가격을 올리고 횡포를 부리는 건 자본의 생리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2라운드에 접어든 셈이에요. 초저가라는 마약에 중독시켜 우리 스스로 유통 주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이 노리는 진짜 목표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편안함과 저렴함에 취해 이 거대한 자본의 침공을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우리 땅에서 나는 물건조차 중국 플랫폼의 허락 없이는 사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물건을 싸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적 혈관인 유통망이 통째로 남의 손에 넘어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우리는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소동을 잠재우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정부의 강력한 규제도 대기업의 발빠른 대응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 달린 아주 사소하지만 강력한 선택 하나죠. 우리가 999원이라는 숫자의 저주를 깨닫고 스마트폰에서 그 앱을 지우는 순간 저들이 그토록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침공은 비로소 멈추게 됩니다. 한국 소비자는 흔히 냄비 근성이라는 말로 비하되기도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위험을 감지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정보를 공유하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을 수정하는 아주 영리하고도 무서운 시장이라는 걸 증명해냈거든요.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 얻은 가장 비싼 교훈은 명확합니다. 세상에 이유 없이 싼 물건은 절대로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낀 그 몇천 원의 대가는 반드시 다른 곳에서 청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청구서는 당장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라 내 아이의 망가진 호르몬 수치로 누군가에게 팔려나간 내 은밀한 사생활로 그리고 우리 이웃의 일자리가 사라진 텅 빈 상가거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성비라는 이름의 마약에 취해 우리가 진짜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들을 너무 쉽게 넘겨주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이제는 정말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담긴 그 초저가 상품이 과연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내린 결정이 5년 뒤, 10년 뒤 대한민국 유통지형과 우리 가족의 건강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불편하더라도 안전한 길을 택하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가치 있는 소비를 지향하는 것만이 이 거대한 자본의 공습에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등잔 밑의 경제학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자산을 위협하는 숨겨진 진실들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경고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등잔 밑의 경제학이었습니다.